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021년 새해 미국에서는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해 미국 의회에서 주목되는 한반도 관련 의제와 주요 변화들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청문회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내 정보 유입 제한에 대한 우려를 공개한 가운데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집권 여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반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계속되는 위협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청문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문회는 이달 중순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 국무부 전현직 당국자들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탈북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증인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가운데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재상정 방침을 밝혔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진전을 보지 못한 미국 이상가족 상봉 촉구 법안은 새해 상하원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해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도 큰 관심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국방장관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 국가정보국장 DNI에 에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을 지명한 상황에서 상원 과반 여부를 가를 오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에 대한 선거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도권을 잡은 하원에선 새 회기부터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엘리엇 앵겔 의원의 뒤를 이어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은퇴한 테드 요후 의원의 뒤를 이을 외교위 아테소이 공화당 간사도 새로 선출됩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맡았던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자리 등 주요 간사직 교체가 이뤄지는데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중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새해는 또 지난해 11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초선 의원들과 함께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하원 의원 등 역대 최다 한국계 의원 4명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에 대해 지난해 4,448만 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은 12월 31일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관과 관련된 자산도 동결 금액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테러 활동 등으로 인해 2017년 11월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모두 7,436만 달러의 북한 관련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재무부는 매년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동결 자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나 동결 날짜, 금액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3만 3천 명의 탈북민 가운데 약 3%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연간 수익은 전체 절반 정도는 5천만 원가량을 올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10억 원 이상인 탈북민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한국 내 자영업자들처럼 초기 창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국제비영리단체 아시아 파운데이션은 지난 30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의 자영업 활동 상황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약 3만 3천 명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했으며
이 가운데 자영업 종사는 약 3.3%인 1,100명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131명의 탈북민 출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사업체 운영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이 운영하는 사업체 중 대다수는 소규모로 이들 가운데 65%는 지난 3년 안에 설립된 신규 사업체입니다. 또 이들 사업체 가운데 75%는 고용주를 포함해 4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8%는 고용주 혼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 1명과 함께 일하는 형태입니다. 이들 사업체의 58%는 연간 수입이 5천만 원, 미화 4만 4천 달러 이하이고 41%는 1억 원에서 5억 원, 즉 미화 8만 8천 달러에서 44만 달러 사이, 그리고 3%는 10억 원, 미화 88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업체 가운데 대다수인 84%는 서비스업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식품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비스업에 이은 분야는 제조 및 건설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고 축산, 어업, 양식업 등은 5%로 낮았습니다. 탈북민 자영업자들은 사업 초기 자금으로는 22%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화 2만 7천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가 투입됐다고 답했고 1천만 원, 미화 9,100달러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15% 등으로 파악했으며 이 같은 초기 자금 마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가운데 절반가량인 49%가 사업체에 고용되는 것보다 직접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탈북민들이 개인 사업을 자유와 사회적 지위, 성공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이지만 실제 개인 사업 운영 탈북민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자영업자들은 자금 확보 외에도 과도한 경쟁과 소비자 인식, 좋은 자재 확보, 정부와의 관계, 우수 품질 보장 등이 사업 운영의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자영업자들의 활동은 한국과 북한이 앞으로 어떤 삶을 공유할 수 있을지를 미리 보여주는 창이라면서 이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것은 남북 간 더 큰 관여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를 위해 기본 훈련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탈북민 자영업자들의 사업 활동 결과에 대해 구조적인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고 탈북민 개별 업체 운영에 대해 맞춤형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한 해 북한군과 판문점 직통전화를 연중 무휴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31일 자체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과 판문점 직통전화를 2020년 한 해 동안 연중 무휴로 가동했다면서 직통전화를 사용하는 장병 모습 등 넉 장의 사진을 공개하고 직통전화인 핑크폰을 통해 지난 한 해 모두 86건의 통지문을 북한군에 전달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2회 통신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한국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한국 당국 측과의 군사 통신선 등을 차단했지만 이번 공개를 통해 유엔사와 직통전화는 정상적으로 가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 견고해진 미한동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원동력이 됐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2월 31일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와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에 올린 연말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철통같이 굳건한 미한동맹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미한동맹은 양국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 연구기관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미한 양국이 모두 함께 시련을 이겨낸다는 정신의 훌륭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로서 올해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흥남 철수작전 기념비와 철수작전에 동원된 메러디스 빅토리아홀을 둘러보고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일 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